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뼈주부님께서 보내주신 니어 오토마타 브링 아츠 2B 그리고 기계생명체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8년 3월, 가격은 9,504엔입니다. 2B의 드레스 자수를 비롯하여 투명함이 아름다운 백발 등 세부적으로 충실하게 설계했다고 하며, 웨더링에 의해 병기감이 돋보이는 기계생명체는 가동 부분이 많고 작은 스케일이지만 다양한 액션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니어 오토마타 설명 보도록 하죠. 니어 레플리칸의 후속작입니다. 먼 미래에 갑자기 침략해온 이성인, 그리고 그들이 내보낸 병기 기계생명체, 압도적 전력 앞에 인류는 지상 앞에 나와 달로 도망칩니다. 지구를 탈환하기 위해 인류 측은 안드로이드 병사에 의한 저항군을 조직하고, 교착한 전황을 타파하기 위해 신형 안드로이드인 전투용 보병 요루아 부대를 투입합니다. 사람도 없는 불모의 땅에서 펼쳐지는 기계병기와 안드로이드의 치열한 싸움, 이윽고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진실의 문을 열어버리게 됩니다. 대략 스토리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요루아 2호 B형 2B 설명 보도록 하죠. 3인의 플레이어블 캐릭터 중 하나이며 주인공입니다. 냉정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또한 요루아 부대의 훈련 때문인지 너무 과장된 행동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차가워 보이지만 동료에 대해서는 배려와 연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럼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오토마타 2B 브링 아츠 제품입니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니어 오토마타 시리즈 특유의 약간 그런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스타일 자체는 일단 전면에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형태의 패키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에는 문양이랑 간단하게 해서 되어 있고, 뒷부분을 돌려보면은 각종 모습들 재현해서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는 대략적인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구성되어 있는 게 피규어 소체와 기계생명체, 그리고 교체용 손 파츠 등의 이제 옵션 파츠들이 일단 눈에 띕니다. 이게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는 베이스 스탠드 파츠들이 또 따로 같이 수납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구성 옵션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뭔가 좀 공간에 비하면은 좀 많이 겉도는 느낌이 되나요? 좀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포장을 상당히 특이하게 해놓은 이런 패키지 형태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내용물을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B, 니어 오토마타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기도가 올라가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 여러가지 의미로서. 자, 일단 액션 피규어로 나온 니어 오토마타의 2B입니다. 일단 프로포션 자체는 특유의 그 늘씬함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여러가지 외형적인 포인트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대 바이저를 하고 있는 얼굴 형상, 그리고 이 특유의 복장, 슬릿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이 특유의 이 드레스 복장, 그것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디자인 형태는 2B의 포인트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잘 따라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의상의 형태 부분이라든지 디자인적인 포인트는 잘 따라왔는데, 이 제품에서 좀 약간 아쉬운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일단 얼굴을 보게 되면은 특유의 그 백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제품 소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클리어 느낌으로서 반영을 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질감이라 그래야 되나? 특유의 머리카락 표현면에 있어서는 뭔가 좀 미묘합니다. 약간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머리카락 안쪽으로 이 바이저 안대 부분이 살짝 실루엣이 드러나는 부분 형태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은 나쁘지가 않았지만, 머리카락 자체에 대한 이러한 느낌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이러한 표현들로 보여지게 되고요.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저를 쓰고 있는 헤드 기준으로서는 다 얼굴에 전면부가 다 가려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의상 같은 경우에는 가슴 부분에 이런 의상 디자인 형태 잘 따라왔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슬릿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폭이 좀 넓어져 있는 이 특유의 드레스 복장도 잘 따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니어 오토마타 2B 하면은 이 목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드레스의 자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몰드는 따라왔습니다. 분명히 몰드로 표현들은 되어 있는데 색깔을 보시다시피 번진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색감이 참 묘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몰드 나와 있는 부분에만 이제 흰색으로서 이렇게 라인이 딱 그어져 있는 뭐 이러한 형상으로 나오는 게 원래 샘플상에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도색을 하고 한번 문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라인을 벗어나서 의상 곳곳에 그냥 흰색이 같이 묻어 있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초에 샘플 모습에서도 이러한 느낌으로 나왔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샘플상에서는 이 자수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표현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좀 많이 심했죠. 이 부분 때문에 위탁자분한테도 좀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괜찮으시냐라고 했는데, 팩트로 까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샘플과는 너무 다르게 나왔습니다. 물론 제품에 대한 복불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라인만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이 라인을 벗어나서 이 스커트 자락 전반적으로 이렇게 번진 듯한 느낌으로 도색이 되어 있다는 점, 구매하실 분들은 이러한 것들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냥 까보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내부 안쪽에도 이 레오타드 부분 쪽에도 이 도색을 하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파츠가 덮어 씌웠다가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진 흔적들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마감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곳곳에서 이제 마감에 대한 불만 포인트들 언급들이 좀 나와 있는 걸 감안해 보면은 약간의 뽑기 운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퀄리티 부분의 마감 상태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디자인적인 뭐 이러한 것들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마감 상태나 이러한 포인트가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옵션 물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교체용 헤드입니다. 2B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바이저가 이제 없는 헤드가 교체 파트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저 부분만 탈착식으로 만드는 건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예 그냥 이 바이저가 없는 헤드를 별도 파트로서 구성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목구비를 전반적으로 볼 수는 있기는 한데, 일러스트의 느낌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원 게임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느낌만 봤을 경우에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좋다고 말하기에도 조금 부족한 느낌,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클리어 파트를 활용한 이 머리카락 표현들, 투명한 감이 느껴지는 포인트로서는 맞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헤어스타일 표현들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을 주는 이런 헤드 파츠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교체용 손 파츠. 예전에 피그마나 다른 제품에서도 공동 보였다시피 손 파츠만 따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손 파츠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손 외에도 무장을 잡고 있는 손과 액션 포즈를 위한 편손 해서 추가적으로 4개의 교체용 손 파츠가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장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검입니다. 뒤에 체인이라고 해야 되나, 끈 부분까지 표현들이 되어 있고요. 검 사이즈는 캐릭터의 키에 비했을 때 상당히 크게 나와 있는 이 거대한 검 형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은색의 느낌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고, 검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이제 검 손잡이 일몬도 같은 느낌, 약간 이러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표현들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손잡이 부분의 도색 퀄리티도 약간 조금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게 화면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회색 계통, 약간 이러한 느낌으로 도색이 쓱쓱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 약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냐면은 약간 떼탄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러한 느낌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도 색깔이 균일하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검은색과 이 회색과 살짝 섞여 있는 색깔 등 이게 막 혼합되어 있는, 약간 번잡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래 깔끔한 좀 밝은 색의 회색 톤에다가 이 때가 탄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이러한 도색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검신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깔끔하게 되어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저도 지금 이거를 쓱 보면서 못 봤던 부분인데 클로즈업 하면서 보다가 지금 발견한 부분인데 정체불명의 털가닥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저희가 리뷰를 하는 과정 여기 안에서 이제 먼지 붙은 건 줄 알고 떼내려고 그랬는데 아예 그냥 밀착이 돼 버렸네요. 마감 상태에 있어서는 또다시 물음표를 띄우게 되는 현장을 또 목격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가 않은 편인데 이쪽에 이러한 게이트 자국 부분이라든지 검신 같은 경우에 좀 깔끔하게 도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포인트도 눈에 띄는 등 전반적으로 뭔가 도색 퀄리티 부분도 그렇지만 마감 상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움을 보이는 형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장식 부분 역시 뭐 작품의 배경적인 느낌으로서 좀 약간 사용감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라 그러면 뭐라 할 말이 없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깔끔하게 나왔으면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색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니어 오토마타 2B의 소체에 관련되어 있는 파츠였고 그 외적인 파츠들이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포드입니다. 사이즈는 옆에 소체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감인지 대략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각종 옵션 파츠, 다른 이 파츠들이 본체가 아닐 정도로 이쪽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포드 같은 경우에도 특유의 이러한 손 부분 형태라든지 이러한 디자인 부분, 심지어 도색도 이쪽은 깔끔하게 생각보다 잘 나와 있는 편이고요. 기체의 이러한 표현들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피규어 소체보다 훨씬 더 작게 되어 있긴 하지만 색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따가 추가적으로 언급하겠지만 베이스에 꼽을 수 있도록 베이스 홈도 같이 파여져 있습니다.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구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대다수 구매한 유저라든지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감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 생명체가 들어가 있는데 2B보다 이쪽이 본체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실제로 보니까 공감이 됩니다.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일단 뭐 디자인 자체는 이 기계 생명체 자체가 뭐 복잡하고 화려하고 뭐 그런 거 없죠. 매우 심플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일단 웨더링 상태, 특유의 녹 쓴 이러한 웨더링 상태 상당히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녹이 쓴 이러한 표현 웨더링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의외로 무게감도 나갑니다. 2B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2B보다 이쪽이 더 무거운 느낌을 주는 등 생각보다 무게감도 잘 되어 있고요. 디자인 표현 원래 기계 생명체의 느낌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 와중에 포드와 달리 이쪽은 관절 부분이 가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깨라든지 팔꿈치, 다리 기본적으로 가동할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현해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헤드 부분도 가동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잘 반영이 되어 있는 포인트들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부속품 중에는 양동이가 있습니다. 머리 쪽에 올리는 포즈를 위해서 들어있는 파츠고요. 양동이 자체의 퀄리티도 너무 좋습니다. 살짝 찌그러져 있는 이러한 표현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색감, 고철 같은 이러한 색감 표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머리 위에 올릴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석이나 이런 방식은 아니긴 하지만 안쪽에 홈도 파여 있어 가지고 머리에 올릴 때 딱히 문제 없이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러한 느낌까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2B보다도 이쪽에 완성도가 더 잘 나왔다는 인상을 주는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옵션 파츠가 구성이 됩니다. 참고로 이 헤드 파츠 같은 경우에는 2B 손에 끼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별도 파츠가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B 헤드를 교체할 수 있는 목 조인트가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불과 옵션 파츠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뭐 대표적으로 액션 피규어에서 좀 흔히 접하는 피그마나 뭐 다른 제품에서 흔히 봤을 법한 형태와 뭐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 부분이 잡혀져 있고 막대 형태로 해서 구부려 갖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핀 고정 방식이 아니라 허리쯤 기준으로 해서 집게로 이제 고정하는 방식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집게 파츠는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사이즈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나 작으나 어차피 투비 허리보다 이쪽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허리에 딱 맞게 고정되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 네, 물론 이제 교차를 해서 좀 더 조이는 형태로 잡아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사이즈는 확실히 크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스 조인트 부분에 보시면은 이 중간에 홈들이 또 별도의 조인트 파츠들을 끼울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소체는 소체대로 고정을 하고, 아까 봤었던 이제 이 포드라든지 뒷 배경에다가 검을 띄우는 모습을 연출을 한다든지, 이것들을 위한 별도 옵션 파츠들을 끼울 수 있는 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다 같이 띄우는 모습들을 만들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위탁받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피규어 소체 부분에서도 좀 하자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결 조인트 파츠까지도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설명서상에는 측면 부분에다 끼워서 이 윗부분에다가 이제 포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투비와 함께 포드가 같이 있는 모습을 연출하라 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단 포드 사이즈랑 이 홈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 두꺼워요. 안 끼워지고요. 그럼 반대로 해볼까 라고 했는데, 반대로 해보면은 일단 이쪽은 상당히 뭐 빡빡하게 들어가긴 합니다만, 고정은 빡빡하게 뭐 어떻게든 끼우려면 끼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반대로 해도 두껍습니다. 이 하단부 베이스 조인트랑 이 클리어 봉 두께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사이즈가 좀 많이 어긋나 있는 느낌이에요. 이걸 강제로 끼워서 확장을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매뉴얼상 그림은 이러한 느낌으로 끼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은 훨씬 더 두꺼워져서 사이즈가 명백하게 안 맞는 형상이 되고, 거꾸로 해도 사이즈가 좀 약간 어긋납니다. 아무래도 베이스 파츠 이 핀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기도 하네요. 아무튼 일단 이러한 베이스 조인트 부분에 피규어 소체를 고정하는 것 외에도 포드와 무기 검을 같이 연결해서 띄워 놓을 수 있는 구성 옵션이 같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동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브링아츠 제품을 처음 보는 거라서 가동률이 얼마나 나올까 좀 기대 반 걱정 반 이러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회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어깨 자체를 이제 들어 올리는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의상 형태 디자인상 많이 안 올라갑니다. 기본 중립 자세에서 올려봐야 많이 안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 각도를 조금 틀어서 놓고 하더라도 안쪽에 관절 가동이 할 수 있게끔 구조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깨에 이 흔히 말하는 어깨뽕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동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가 없는 형태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기본적인 팔 회전 자체는 뭐 가능한 형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팔꿈치 부분 90도 이상 넘어가는 가동률을 보여줍니다만, 관절이 하나뿐이고 완전히 접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 허리 부분 같은 경우에 가동은 되긴 하는데 좀 많이 빡빡한 느낌이 좀 들긴 하고요. 상반신 하반신 이렇게 좀 젖히는 이러한 가동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가 상당히 좀 튼실하게 조형들이 잡혀 있고, 의상 스커트가 또 가리고 있는 약간 이러한 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커트 부분 같은 경우에 연질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 이격을 시키면은 벌어지는 구조이기는 한데, 그래도 허벅지 부분이 상당히 두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각도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릎 쪽 가동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90도 가동됩니다. 90도를 조금 넘기는 관절 가동 각도를 볼 수가 있겠고, 발목 쪽에도 관절 포인트는 있습니다. 따로 움직여줄 수 있는 관절 포인트가 존재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비슷한 느낌의 액션 피규어, 이제 피그마나 다른 이러한 느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신체 디자인이라든지 의상 디자인에 의한 한계가 조금 있는 이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니어 오토마타 브링아츠 투비 기계생명체 제품 살펴봤습니다. 사이즈 및 구성과 가격 수준은 다른 액션 피규어 라인업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서는 무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외형적 포인트 반영 및 구성품 자체는 충실하게 되어 있는 편이지만, 현재 위탁 상품의 경우 AS를 문의하고 싶을 정도로 눈에 띄는 문제 포인트가 좀 많이 있네요. 인터넷 등에서 다른 후기 등 같은 거를 찾아보더라도 약간 불만을 표하는 글들이 없지 않았던 걸 고려해 보면은 자체적으로 조금 복불복 확률이 좀 많이 심하지 않은 건가 생각은 됩니다.
더욱이 투비 소체보다 이 기계 생명체 등의 옵션 구성이 더 마음에 드는 상당히 미묘한 제품 구성이 되어버려서 이러한 포인트는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뼈주부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올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올릭 항상 너와